주 4일 근무제가 시작이 됩니다. 만 2세 미만 자녀를 가진 공무원 94명과 임신부 공무원 16명을 사기업 종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차별이다, 이거는 불평등하다. 니들만 그럴 거야? 뭐 이런 이것으로 거. 세금 갖고 일하는 이들이 우리보다 일을 덜해? 특히 문제되는 건데 민원부서잖아요. 민원부서 일은 너무 많은데 여러 가지 업무 공백에 대한 최소화를 위해서 그런 어떤 행정 명령 같은 식으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재미있고 속 시원한 명품 시사 토크를 지향하는 리얼토크 한판입니다. 충청북도에서도 드디어 다음 달부터 주 4일 근무제가 시작이 됩니다. 반가우시죠? 그런데 모두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도청의 일부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일단 시행이 된답니다. 계속 적용이 될지 찬반 논란도 있는데요. 살펴보고요. 청주 지역에서 때 아닌 아파트 분양 사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입주민들과 건설사 측에서 지금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요. 분양 사기다, 현 시세 반영이다,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현 변호사, 박정희 전 청주시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본격 토크 출발합니다. 월화수목 토토토 공무원 주 4일 근무제 도입입니다. 주 4일 근무제 하니까요. 옛날 생각이 좀 나가지고 뭐 두 분과는 뭐 연배가 저희보다 변호사님 한참 높으시고 반갱이라는 얘기 저는 들었거든요. 반갱이. 사투리고요. 반공이죠. 옛날에는 토요일 날도 근무도 했고 널토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수업도 그 해서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이 반갱일 막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주 5일제 근무 얘기도 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주 4일 근무제 얘기가 벌써 또 충청북도에서 지금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는 주 4일 근무제. 박 의원님 맞습니다. 어떤 예. 내용입니까? 뭐 지금 지난 17일 날 충청북도에서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임신, 영유아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주 4일 출근 근무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직원 대상을 하는데 만 2세 미만 예. 자녀를 가진 공무원 94명과 임신부 공무원 16명을 주 4일 출근을 하고 주 1일은 재택근무를 하며 하루에 2시간씩의 특별 휴관을 주는 그런 제도라고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재택 근무도 일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주 4일 근무제가 아니고 주 4일 출근제. 출근제다. 충북도도 주 4일 근무제라고 주 4일제라고 딱 못을 받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예. 재택근무라는 말도 쓰고 출근제라는 말도 쓰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 왜 부담스러울까요? 일단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그거를 다 찬성한다? 모든 대부분이 찬성한다고 좀 보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보다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사실은 공직사회가 먼저 이런 걸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좀 나쁜 시각을 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아마 이런 조심스러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특혜? 아, 그렇죠. 네. 니들만 그럴 거야? 뭐 이런 이것으로 거. 세금 갖고 일하는 이들이 우리보다 일을 덜해? 이런 뜻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북도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 이미 이제 시행을 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직사회에서 특수한 뭐 계층이겠지만은 임신이나 뭐 영유아를 뭐 양육하는 그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겠지만 이것이 나중에 전반적으로 지켜보다 보면 사회 전반적으로 사기업에도 확대되는 형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예리한 부분은 변호사님께 좀 여쭤봐야 되는 게 지금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네. 제가 지금 지면상에서 보니까 서울, 경기, 대전, 충남, 이제 충북은 지금 할 거고 예. 전북, 제주까지 그렇죠. 어디는 4일, 어디는 4.5일, 강원도도 일부 군이 그런다고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앞서서 박 의원님이 잠깐 얘기하셨지만은 아니 특정 대상들에게만 그런 특혜를 주면 어떻게 우리 일반인들은 주 5일 근무 52시간도 지금 예. 버거운데 이게 상대적인 박탈감, 그런 그런 시비 거는- 이런 게 있어요? 첫째는 이제 공무원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 사기업 종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이 차별이다 이거는 불평등하다라고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공무원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신한 공무원이거나 아니면 영유아를 양육하는 공무원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직사회 내에서도 차별이다 아니면 또 그 혜택을 못 받는 공무원의 업무가 가중될 수 있다 이런 문제 제기가 생길 수 있는 건 당연하죠. 이게 지금 충청북도에서요 0세부터 24개월까지 된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 이렇게 한정하니까 하나에, 3월부터 적용할 건데 3월 달에 만약에 자녀가 25개월이 됐다. 그러면 해당 사항 없는 거네요?
없게 되죠. 아이고야. 그래서 특혜 시비가 있구나. 사실은 이런 거를 뭐 특혜라고 보기보다는 사실은 좀 저출산의 문제가 좀 우리 국민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출산을 장려하게 하는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싶고 아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또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좀 답변을 많이 들었고 그 대상 공무원 외의 공무원들도 필요하다는 답변을 했고요. 또 오늘 또 시행하고 난 올 연말에는 다시 또 그 대상자라든가 주변 공무원들한테 또 이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 시행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더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점검을 계속 해 나가는군요.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뭐 지금 광역지자체 위주로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은 뭐 거의 모든 이제 그 관공서라든가 특히 이제 민간 기업도 저는 이 사업이 지금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국가적인 문제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데 단지 민간 기업까지 이것을 확대화시키려면 예산의 문제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간 기업에 들어가는 이런 인건비 보조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꼭 보조가 돼야지 이 사업이 정착이 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돈 얘기하시니까 지금 머리에 반짝 떠오르는 게 주 4일 근무제 그러면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아싸 뭐 일단 이런 거 좋겠다 막 이런 건데 앞서서 잠깐 언급을 했던 역차별 시선으로 이 얘기를 조금 접목을 해 본다면 충청북도로 돌아와서요. 누군가에는 특혜를 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들은 좀 쉬면서 일반인들은 더 많이 일을 하고 이렇게 지속이 된다고 하면 결국은 또 누군가 공무원이 일을 덜 하게 되면 그만큼 시민들이나 주민들은 불편한 시간들이 또 만들어질 테고 라는 논란도 또 있어서요. 과연 이게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제도냐 이렇게 의문시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도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 공백에 대한 최소화를 위해서 그런 어떤 행정 명령 같은 식으로 행정 지침을 정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택근무 시에 때는 행정전화를 착신 조치를 한다든가 근무 시간대 집중 업무를 하게끔 유도한다든가 그리고 개인적인 제도 개선 사용 기간 동안에는 인사랑 출퇴근 시간 등록을 필수적으로 하고 있고 또 재택근무 중에 개인 용무 시에는 외출이나 연가 등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고요. 임의로 자택을 이탈할 수 없게끔 하는 이런 조치들을 사실은 지침에 넣어서 사실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일반적으로 우려 사항을 좀 해서 대책부터 말씀하셨지만 일반적인 우려 사항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지자체 수준에서 특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을 때 우려점이 뭐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른 공무원들한테 업무가 전가될 수 있다. 업무가 가중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등하다. 이런 뭐 문제도 제기될 수 있고 또는 여러 명이 한꺼번에 혜택을 누리다 보면 업무 공백이 생길 수도 있죠.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문제되는 건 이제 민원부서잖아요. 민원부서 일은 너무 많은데 그러네요. 업무 공백이 생기다 보면은 민원인들,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점이 지적되고 있고 이것은 또 타당한 우려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범 운영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그러면 나중에 조정을 해야 되고 보완해야 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4명 그 남녀 공무원들 만 2세 이하 이분들과 임신부 중에선 부부가 같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겠네요. 같은 날 또 같이 그 재택근무하는 것들은 못하게끔 만드는 그런 내부 지침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번에 이 상황에 대해서는 주 4일 근무제라기보다는 사실 출산 장려라든가 영유아 보육을 좀 더 획기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는 게 더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충청북도에서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주 4일 근무제, 주 4일 출근제 요거에 대상되는 직원이 전체 직원의 한 6%, 한 110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한다는데 사실 저희는 겪어봤지만 아이를 낳고 기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잖아요. 이게 일과 집을 양립한다는 게 사실 진짜 이게 엄청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조금 마중물로 좀 시작을 해서 잘 좀 이게 정착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또 아까 역차별 뭐 이런 논란도 좀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좀 사회적 환경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처음 도입될 때 불균형이나 역차별이나 이런 문제는 당연히 제기되는 건 당연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전체 사회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은 긍정적인 것 같아요. 특히 저희 50대 같은 경우는 뭐 혜택도 없겠죠. 지금도 혜택이 없지만 이게 도입이 사회 전체적으로 주 4일제가 도입되는 게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최소 걸린다고 봤을 때 우린 퇴직하거든요. 그러죠. 저는 혜택도 못 받을 것 같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사회 발전, 사회 균형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다. 받아들인다면 될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아무래도 너무 근데 참 우리가 너무 주 4일제 찬성 의견만 내는 거 아니에요? 저쪽은 기업주고 여긴 자영업자인데 대체로 반대 의견을 내놔야 되는데.
아마도 이 자리에 앉아서 누군가 그 젊은 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임신하고 이제 양육할 그 대상자가 앉아 계신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죠? 워낙 힘들고 어려운 일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제 상황들을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고 사회적 논의와 합의도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서 맞습니다. 어떻게 정착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